자, 그러면 이제 46번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얘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 봐봐. 뭐 당연히 저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 문제에서 주신 저 방정식. 자, 밑줄 쳐.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C가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C가 근이에요, 근. 그러면 저 방정식도 C가 있을 거고 P가 있을 거 아니야. 저 방정식 풀어주면. 그러면 P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C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해야 돼. C. 이게 괜찮죠? 왜냐면 C의 개수가 두 개다. X의 개수가 두 개다. 이러면 너네 근의 개수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얘를 또 마찬가지야. C의 개수가 두 개다니까 C가 근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C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C에 대한 2차식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46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일단 fx라는 친구가 fx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fp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p 한번 집어넣도록 할게요. 2p 세제곱 마이너스 6p 제곱 그 다음 플러스 5p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되시니까 더해주면 플러스 14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맞나요? 그럼 뭐 당연히 약분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f'C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C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C 제곱 마이너스 12C 더하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 약분해줘야 되는데 뭐 조립제법 써야죠 뭐. 그치? 자, 조립제법 써주시면은 2, 마6, 5,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2, 마2, 마8, 8, 13, 마이너스 13, 제로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이 식은 2p 제곱 마이너스 8p 그 다음에 더하기 13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누구에 대한 식이라고? C에 대한 식이라고. P는 그냥 숫자라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6c제곱 마이너스 12c라는 2차 함수와 5를 이항한 2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8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길 원한다? 2개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C에 대한 2차 함수. C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뭐? 상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참수와 상수의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길 원해? 2개가 되길 원해.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과 2에서 만나는 이 참수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C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C가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지역에서 봐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이거 C에 대한 함수이니까 C가 마일보단 커야 돼.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8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상수함수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짝대기 그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봐. 2p제곱 빼기 8p 더하기 8.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얘 완전 제곱식이죠. 그치? 왜? 이 친구 2로 묶어주면은 p-2의 제곱이니까 우리 이 식은 항상 몇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의 상수예요. 0 이상의 상수.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는 최소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상수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고. 괜찮아? 그러면 교점 개수가 무조건 2개가 돼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상수는 이런 식으로 걸려야죠. 자, 돼요. 그러면 2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8이라는 친구가 교점 개수가 2개가 되기 원해서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일단은 이 친구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죠. 괜찮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됩니까? 6에다가 12, 18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2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8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어떤 친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는 작아야 돼. 18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우리가 P까지 볼 거잖아. P까지. 그치? 그러면은 P까지 볼 거기 때문에 P가 당연히 뭐 이런 지점에 있었다고 쳤을 때 P에서의 함수값보다도 상수함수가 더 밑에 내려가 있어줘야 되겠지?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어 봐.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상수함수와 교점계수가 두 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지역인 P에서의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이 친구의 상수함수보다는 함수값이 커야 된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P 집어넣어 주시면은 6P 제곱 마이너스 12P라는 친구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2P 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8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만 두 개 풀어주시면 되죠. 그럼 P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다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10. 그러면 P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니? P제곱 빼기 4P 마이너스 5니까 P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 다음 이 친구는 4P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P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P가 2보다 크든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둘의 교집합에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P의 범위는 어때야 된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P의 범위가 나오신 것 같고요.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2고 N이라는 친구는 5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가 된다? 7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자가 이 방정식의 해인가 어떤 문자가 주인공인가 이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상수로 우리가 취급해주면 되는데 그걸 먼저 판단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씨발 이거 C도 있고 P도 있네 이거 어쩌라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는 능력은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번까지 했고요. 우리 49번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9번. 아,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밑줄 칩시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저 분수식의 극한이 항상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수식의 극한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극한은 무조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항상 우리의 고민은 뭐가 돼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그 분모가 0으로 갈 때 인수를 다 지워줄 수 있도록 분자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그 생각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 0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0 이후 지역에서는 무조건 F는 양수고, 제 말 이해돼요? 그 다음 0 이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에서는 함수값이 0이겠죠? 그래야 A가 0보다 컸을 때는 일단 0보다 커지지. 그리고 절대로 0보다 큰 지역에서는 F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그 나번 조건 얘기하고 있는 게 딱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번 조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49번이죠. fx라는 친구가 0으로 가는 그 지역에서는 우리 분자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니까 FA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을 만족해주는 그 A의 값은 최대값이 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F0은 0이었단 소리고요. 0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친구는 항상 양수일 거예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는. 큰 지역에서는 절대 f는 x축과 만나는 녀석이 없을 거야. 이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fx가 0이 되게 하는 지역 하나를 압니다. 누구죠? 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부터 봐야 되겠지. 왜? 모든 t에 대해서 저 극한이 있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의 극한만 조사하면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을 땐 극한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지역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fx 그리고 fx-1, fx 더하기 2. 이 녀석의 극한이 있어줘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요? 0으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즉 f-1 곱하기 f2라는 친구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f2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f가 0보다 큰 지역에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1이라는 친구가 무조건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f-1 값이 0이니까 또다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이 -1도 있었네. 그럼 -1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해야 돼, 말아야 돼? 존재해야죠. 내 말 이해돼? 그럼 또 써야지. 리미트 또 쓰는 거야.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갈 때 그때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럼 분자도 또 다시 0으로 가줘야 그나마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fx 그리고 fx-1 그 다음에 fx 더하기 2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을 대입했을 때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줘야 되겠죠? 그럼 f-2와 f1의 곱이 0이 돼줘야 되는데 f1 0 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여기서도 결론이 뭐야? f-2도 뭐다? 0이다 이 소리죠. 자, 됐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쓰면 되겠죠? 그쵸? 자, 한 번만 더 써봅시다. 자, 여기 왼쪽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 자,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역이 -2도 또 있었어. 리미트 x는 -2로 갈 때. 그럼 fx 그 다음에 이제 fx-1과 fx 더하기 2죠. 자, 이제 우리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f-3 곱하기 f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f0은 0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잘 맞아 떨어지네. 이해돼? 그러면 일단 fx라는 함수는 몇 참수라고 돼 있어? 4참수라고 돼 있는데 이 4참수는 기본적으로 0이라는 지역에서도 인수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1이라는 지역에서도 인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2에서도 인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까지 써주시고 또 다른 인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x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1 값의 합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쓰시면 될 것 같냐면 우리 진짜로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것까지 쓰긴 했는데 실제로 극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분모의 0개수가 더 많아버리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모는 0개수가 막 2개고 분자는 0으로 가는 개수가 1개면 그때는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쌤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이제 우리가 마케이라는 지역에서도 분모가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분모는 이제 fx니까 마케이에서도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마케이 지역이라는 녀석에서 분모 0으로 가니까 마케이 -1이나 마케이 플러스 2라는 친구가 꼭 0으로 가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마케이 -1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잘 들어봐. 마케이 -1이나 마케이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여기 인수 중 하나로 뭐가 돼줘야 돼요? 결정이 돼줘야 되는 거 맞죠? 만약에 여기가 x가 k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도 0으로 가야 돼요. 즉 f 막 k-1, f 막 k 플러스 2. 이 친구가 0으로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수가 여기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럼 5차식이 돼버리잖아. 4차식이라는 말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또는 이 친구가 반드시 어떤 걸로 대응이 돼줘야 돼? 0이거나 마일이거나 마이로 잘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F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겠지. 그쵸? 그래서 다 해보시는 겁니다. 막 K-1이 0일 때, 즉 K가 1일 때. 막 K-2가 0일 때, 즉 K가, 얼마야? 2일 때. 이런 식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케이스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fx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여기 있는 근들과 겹쳐야 돼요. 얘네들은 얘랑은 안 겹치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 세 친구의 하나로 잘 캐치가 돼야 된다.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될 것 같고요. 5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자, 이제 5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얘는 별표야. 요거는, 수능 예시 문항인데, 18번 치곤 어렵죠. 그리고 이제 수능 예시 문항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가 그냥 쭉이거든요. 선택 과목이란 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8번은 어떤 위치냐면, 객관식이 1번부터 21번, 그 다음에 22번부터 30번이 주관식이거든? 그러니까 21, 20, 19, 18. 그러니까 준킬러? 보통 그 4점짜리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4점짜리로 얘기를 하자면, 한 11, 12번 난이도입니다. 11번, 12번 난이도에 이제 문제가 되실 건데, 그것 치고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제 수능 예시 문항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삼수는 하면 안 된다. 그치? 삼수는 잣된 거다. 그치? 쉽지 않아. 여기 미정로 있잖아. 걔는 어떡해. 그치? 삼수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대학교 발표 요즘 입시한 발표 나는 거 봤어요? 진짜 삼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신 엄청 보는 거 아세요? 수능이 약간 자격고사로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내 내신이 그래도 한 3점대다 하면 뭐 삼수를 했을 때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도 그치? 내신이 이제 3점대 후반 정도에서 찍혔다. 그러면 진짜 쉽지 않아요. 경희대 이상으로 가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입시안 나왔더니 수능이 약간 자격고사라 수능으로 1차 배수를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내가 너네 때 태어났으면 내가 나온 학교를 못 갔을 거야. 진짜.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그 5.9거든요. 제가 5.9인가? 그렇게 나왔다가 2학년, 3학년 때 이제 회복을 했던 타입인데 그래도 합쳐보면 아무래도 1학년 때 5.9면 여러분들 아무리 2학년과 3학년 때 탑을 찍어도 아시죠? 3점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3점대인데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 상황에 내가 태어났어. 내가 이 상황에서 시험을 봐. 그럼 내가 수능을 4개 틀려도 서울대를 못 간다는 소리잖아. 그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뭐 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하고 좀, 쉴 수도 있지. 선생님처럼 야구장 가서 술 먹고 엄마에게 빠따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입시안 나오는데, 맞나? 뭐 너무 이런 게 맞나? 그래서 지금 내가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에게 막 수업을 하잖아. 내가 이 얘기 했나요? 선생님이 돌을 11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16마리. 얘기 안 했나, 이반은? 이런 거 계산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붙인 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돌이래. 그래가지고, 한 놈은 이름이 별명이 현모암이야. 왜냐면 설명해준 거 다 쭉쭉 벗어나서. 구멍 뚫렸잖아요, 현모암이. 그치? 설명해준 거마다 다 나가가지고 애들이 현모암 이러는데. 아무튼,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막 너무 예민해지더라고. 어차피 수능은 딱히 이제 의미가 막 엄청 있지 않으니까. 내신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새끼들 아무래도 지금 이제 9일 뒤에 시험 보거든요. 노답이에요. 약간 한 40점 나올까 말까야. 근데 내가 어제 나 진짜 어제가 아니라 화요일 날 수업이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화요일 날 수업인데 한 놈이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와 그래도 노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어제 교과서만 숫자를 다 변형해서 모의고사 2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끼는 교과서만 11번 풀렸거든요.
근데 오직 90점을 받은 거야. 근데 걔가 있는 학교가 그 교과서 문제를 딱 절반 내고 그다음 모의고사 문제를 딱 절반 내는 학교거든요. 그래도 한 40점은 받을 것 같은 거야. 제가 40점 이상 나오는 친구가 3명이면 애슐리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진짜 교과서만 졸라 파요. 네, 교과서만 다 풀어가지고 다 맞춰도 48점이다. 그래서 40점 넘어가는 놈이 3명만 있어도 선생님이 애슐리 가겠다라고 했더니 애슐리는 꼭 먹어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열공하고 있어. 그래서 어제 92점 받아가지고 나 울었잖아. 대단하다. 일단 그게 안 됐거든요. 인수분해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 놈이었어요. 이런 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교과서 11번 풀리고 그 다음에 그 기탄 수학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내가 채점해주고 풀리고 하니까 교과서 문제를 맞추더라고. 그래서 요즘 기분이 좀 어제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나머지가 심각해요. 나머지가 30점. 교과서 문제인데. 그 다음 제일 잘 본 애가 이제 92점이고 그 다음으로 제일 잘 본 애가 62점이거든. 그래서 그 둘은 애슐리 갈 수 있을까 얘들아? 못 가겠지? 돈 굳겠지? 그치 16명이야. 그치 근데 애슐리가 런치로 가도 19,900원이야. 저 오목교에 있는 애슐리. 그럼 32만 원 써야 되잖아. 그치 돈 굳을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에게도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예신 문항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 입시가 진짜 쉽지 않아서 무조건 올해 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50번의 그 문항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가번 조건이랑 이제 나번 조건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2점 A, B 중 하나는 무조건 0,0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까지 갔을 겁니다. 아예 문제를 안 읽은 건 아니죠? 그쵸? 자, 문제를 보시면은, 가번 조건에서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가 y는 x라는 친구와 2점을 지난대. A랑 B라는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런데 나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영계수가 분모에 3개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분자 보니까 fx-x 그 다음에 이제 gx-x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F나 G가 Y는 X라는 친구와 0이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났다고 쳐봐.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서 만났다고 쳐봐. 그러면 fx 빼기 x라는 것은 얘가 0이 될 때 해를 말하는 거니까 A랑 B라는 해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똑같이 A랑 B라는 해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분모는 0이 있는데 분자는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쓴 말 이해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모가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분명히 fx랑 gx는 y는 x라는 친구와 0에서는 일단 만난 상태일 거예요. 그래야 분자도 0이라는 인수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A랑 B 중에서 어떤 친구가 0인지 모르니까 둘 중 하나를 그냥 0,0이라고 둡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뭐 B, B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y는 x라는 친구와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f라는 친구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y는 x와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0에서 접하고 b에서 만났던지 맞아? 0에서는 뚫고 b에서는 접했던지 이 소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F라는 친구와 A, B라는 친구는 한 놈은 둥근 형태로 존재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미 여기만 봐도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자, 분모의 연계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fx라는 친구와 y는 x라는 친구가 만났을 때 그때 연계수가 무조건 몇 개가 돼줘야 돼요? 2개가 돼줘야 되겠지. 왜냐면 g랑 x라는 친구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도 한 번, b에서도 한 번밖에 못 만났을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얘는 연계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연계수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x라는 친구는 반드시 연계수가 2개여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x 빼기 b에서 만났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gx-x라는 친구도 어떻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너는 x랑 x-b라는 인수를 가졌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계수는 문제에서 알려주셨나요? 모두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번 조건의 첫 번째 극한은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극한도 봐야죠. 이번에는 fx에다가 x를 더해달라라고 했으니까 fx에다가 x 더해주려면 여기다가 2x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fx 더하기 x 만들려면 여기다가 2x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fx 더하기 x는 x제곱 x-b 더하기 2x 이렇게 써주면 그만이고, 그 다음 gx 더하기 x도 여기다가 2x를 더해주면 gx 더하기 x 되잖아. 그럼 x, x-b 그리고 플러스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리고 문제에서 x세제곱으로 나눠라 이 소리죠. 얘도 극한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다 x를 갖고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x 두 개가 날아가죠? 자,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녀석 분해 여기는 x-b니까 얼마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bx 그리고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x-b 플러스 2 x-b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극한이 있어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0이라는 인수를 갖든지 얘가 0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새끼는 절대 상수항이 2니까 0이라는 인수 못 갖겠죠? x로 안 묶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돼줄 수밖에 없다? x라는 인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b라는 친구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쉽죠? 그치? 그래서 b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끝났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f3 값 더하기 g8 값 계산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fx 빼기 x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여기는 빼기 2 그리고 x 2항 해준 뒤 3 넣고 8 넣어서 더해줘라. 됐죠? 끝! 자, 얘는 수능 예시문항 그 평가원에서 말해준 해설이 너무 복잡해요. 저따구로 할 필요가 없어. 뭐 해설 보면은 막 케이스 뭐 3개로 나눴나 2개로 나눴나 뭐 이래가지고 뭐 계산을 했는데 케이스를 왜 나누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쵸? 나눌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52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별표죠. 혹시 저 설명하는 거 안 빠르지? 다 이해되지? 응. 자, 우리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치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자, 저 말만 봐도 주인공은 누구다? fx입니다. 그쵸? 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gx. 다항함수 gx는 문제가 없는 함수예요. 예뻐요. 전혀 문제가 없어. 잘 정의돼. 하지만 fx는 다항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가 이상한 식으로 fx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친구가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니까 뭐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돼 있다든지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써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 문장만 봐도 fx가 주인공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때 fx의 극대극소의 합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번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극한만 봐도 얘가 뭘 말하는지 압니다. fx-3 나누기 x가 3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0 값이 3이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자체로 미분계수죠. 그쵸?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4가 돼줘야 된다라는 건 바로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 6제곱 더하기 1분의 g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gx의 차수를 알려주신 거죠. gx는 최소 5차 이하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g는 5차 이하의 다항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절대값 x 더하기 1 fx라는 친구가 g'x로 잘 정의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가 0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는 얘를 충분히 나눠주는 거 가능하죠?
그쵸? 그때는, 아닐 때에는 fx라는 친구는 그냥 편하게 x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g 프라임 x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맞아? 근데 x가 0일 때랑 1일 때는 분명히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됐겠죠. 그럼 0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이 식의 0에서의 극한값을 내가 f0값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 맞지? 연속이라는 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소리니까 0에서의 극한 조사할 때까지는 얘로 조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즉 f의 0에서의 극한값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f0값인 거고 이 식의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야 f는 연속 함수일 테니까.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0과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 친구가 0과 마이너스 1에서 발산해봐. 그러면 함수값이 있냐고요? 없잖아.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 깨지잖아.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개념만 생각해 주시면 G'X가 바로 작성이 된다고. 자, 되죠?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나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극한값을 0으로 보내줬을 때 분모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일단은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x라는 인수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G'X라는 친구는 x라는 인수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이해돼? x를 뭐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는 가져야죠. 그래야 분모, 분자, 약분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조사할 때 이번엔 여기가 절대값이 있네. 그러면 마일보다 살짝 클 때와 마일보다 살짝 작았을 때 이 친구는 그대로 풀릴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풀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극한값이 일정하게 존재하려면 이 친구는 x 더하기 1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 2개 갖고 있어야죠. 그치?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G'X이니까 최대 4차겠죠. 5차를 미분한 거니까. 그치? 또 다른 인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뭐 AX 더하기 B라고 잡으시면 되죠.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없으면 A도 0, B도 0 이렇게 나오겠죠. 제발 이해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치? 이거 만약에 없는 이렇게로 끝나는 친구라면 당연히 뭐 A도 0, B도 0 이렇게 나올 거야. 내 말이 이해돼? 이거 없는 거로 쳐서.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 4차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F0 값이 3이고 F'0 값이 4다. 이거 안 썼잖아. 그럼 이거 이제 쓰러 가야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F0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3이에요. 그 말은 이 녀석의 0에서의 극한값이 3이다. 이 소리죠. 다시 F0 값이 3입니다. F0 값이 3이에요. 근데 이 3이라는 이 함수값은 0에서의 극한값과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즉, 이 녀석의 x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3이 돼줘야 되니까 우리가 극한 이제 써보기 위해 G'X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그리고 x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 붙여준 거, 이 친구 x는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3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0 근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1로 풀리죠? 그럼 약분 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0 대입해주면 1 곱하기 b 되는 거 맞죠? 그게 3 돼줘야 되니까 b는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b라는 친구는 우리가 3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주시면 됩니까? 미분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0에서의 미분계수값이 4다라는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0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0에서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라는 친구에서 f0을 빼가지고 한 번 더 x로 나눠준 거야. 맞아요. 이게 우리는 당연히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이겠죠? 자, 그러면 f0 값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3인 거 알고 있고요. fx라는 친구는 0으로 가고 있을 동안에는 얘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그냥 0 근처에서의 fx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써볼게. fx라는 친구를 얘로. 자, 어차피 g'x가 얘라고 잡아놨으니까 0 근처이지 0은 아니야. 약분 가능해요. 약분해주시고 0 근처니까 x 더하기 1로 보시면 돼요. x 더하기 1도 약분해주세요. 그러면 fx란 친구는 x 더하기 1, ax 더하기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0 값은 3이니까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전개해주면은 ax 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3x 그리고 3은 빼줬으니까 날라가실 거고 그거 x로 나눠줬을 때 극한값이 얼마가 돼주면 된다? 4가 돼주시면 된다. 자, 제 말 이해됐죠? 또는 그냥 0 근처에서 fx는 이거 약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 0에서 미분계수 찾아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니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친구 극한값은 a 더하기 3이죠. 약분했을 때. 됐지? a 더하기 3이란 친구가 뭐가 돼줘야 돼? 4가 돼줘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됐죠? 또는 여기서 그냥 미분해도 돼요. 어차피 0 근처 보고 있는 거예요. 0에서의 미분계수는 0 근처예요. 0 근처. 극한이기 때문에. 이해돼? 선생님 0에서 정의가 안 됐는데 미분계수 있어요. 0 근처. 어차피 0에서 함수값 잘 정의됐잖아. 그러니까 연속 함수고 미분도 가능한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0 근처에서의 미분계수값 볼 때는 어차피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얘 생각해도 된다. 어차피 극한이니까. 미분계수 자체가.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의 합은 나 계산 안 해도 되죠?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fx 다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g'x 알면 fx 알잖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고 52번 했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54번. 54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자, 일단은 우리 54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딱 그 느낌이 오거든? 무슨 느낌이 오냐면 얘들아 그 fx가 자 밑줄 쳐봐. 두 다항함수 그치? 두 다항함수에다가 밑줄을 치고 근데 차수를 줬어 안 줬어? 차수를 안 줬어. 이 시기가 차수를 안 줬어. 근데 가본 조건에서 둘이 곱해주면은 6차식이래.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F랑 G라는 친구의 차수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번 조건을 보니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네? 그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의 2배가 분자의 차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저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치? 왜냐면 분모 지금 gx 제곱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g의 차수의 2배가 f의 차수랑 똑같지 않냐고. 근데 g의 차수랑 f의 차수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더했을 때 6차씩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f는 4차고 g는 2차 아니야? 괜찮지? 바로 그냥 그렇게 갈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오케이. 문제를 딱 단화 스캔을 딱 때리자마자, F는 4차, 무조건, G는 2차.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6번 문제에서는 항상 미네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차수 안 줬으면 차수출은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도 다항함수란 말 나왔는데 얘가 몇 차 다항식인지를 안 줬으니까 이 새끼 차수가 뭔지는 일단 궁금해지네?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가나 조건을 읽으면 뭐야 차수를 알려줬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번 조건, 나번 조건 우리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친구는 4차고 g라는 친구는 우리가 2차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 조건에서 극한값 3분의 8인 것까지 줬으니까 최고차항도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할게. 안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이 g라는 친구가 2차니까 뭐 px 제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죠? 그러면 분모는 나번 조건의 분모 보세요. p제곱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죠.
그럼 분자는 3분의 8 p제곱 x 4제곱으로 시작해야 극한값이 3분의 8 나오는 거 맞죠? 에이, 그치. 다 이해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기는 어떻게 가야 돼? 3분의 8 p제곱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가본 조건에서 얘랑 얘를 곱했을 때 최고차 한계수가 3분의 1이라며. 그러면 3분의 8 p제곱이랑 p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길 원한다? 3분의 1이 나오길 원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하 3분의 8 p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3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p란 친구는 얼마가 돼줘야 된다? 2분의 1이 돼줘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2분의 1로 시작하는 2차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f라는 친구는 여기가 4분의 1이 됐으니까 3분의 2로 시작하는 4차식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답원 조건 보도록 합시다. 답은 별표입니다. 자, fx의 극값은 함수 gx의 최소값뿐이다. 거기다가 밑줄. 아, 너무 중요한 소리인 것 같아요. 자, 너무 중요한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극값이 몇 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값이 몇 개밖에 없대. 한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는 4차예요. 4차. 자, 우리 머릿속에서 4차를 빡 생각을 해보세요. 자, 4차를 딱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4차는 이렇게 꼬불꼬불이 이런 친구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3중근 형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이참수랑 거의 비슷한 이런 개형으로 생각이 되실 텐데 일단 이 새끼는 딱 땡 처리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극값이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극소 두 개가 같더라도 여기 극대랑 극소 크게 두 종류로 나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4차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얘 아니면 얘일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 여러분들 가본 조건에서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를 곱했더니 어떤 식이 만들어졌냐면 3분의 1에 X세제곱, X-2의 제곱, X-A라는 친구가 만들어진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인수 6개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인수 6개 중에서 4개는 F 거겠죠? 2개는 G 거예요. 맞아요.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F가, 6개 중에서 4개를 F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극값을 하나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개형 같은 경우에는 X축과 이렇게 인수 하나씩밖에 못 갖는다든지 왜냐면 허근을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 나머지는 허근 형태. X축과 2점밖에 못 만나는데 접하게 만난 게 아니니까 여기 인수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 안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안 돼요. 여기에 X축이 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4중분이어야죠. 4중분. 근데 4개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어떤 개형이어야 된다? 아프리카 개형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아프리카 개형에서 딱 3중분 포인트에서 X축 걸려져 있는. 그래야 인수가 3개 있고 인수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 F다. 이렇게 결정해줘야지. 자, 제 말 이해돼요? 극값이 하나여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극소 포인트만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거는. 그치? 이런 건 안 되니까 이건 개무시하자고. 이건 고민도 하지 말라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4차 중에서 극소 가지고 있는 친구는 특이한 개형 하나, 아프리카 개형이나 그 다음 진짜 극소 포인트만 갖고 있는 요게요. 근데 이 친구는 X축이 어딘지 몰라도 X축이 이런 데 걸려져 있으면 여기 인수 1개, 여기 인수 1개, 그럼 선생님 4차인데 인수 4개여야 되지 않아요? 아니라고.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 한 덩어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X축과 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여기서 만들 수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다 돼버렸는데. 이해돼? 이 개형 개무시하죠. 그 다음 여기서 X축이 걸리게 되면 그때 4중분 포인트인데 이게서 어디서 똑같은 4개를 갖고 오나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고. 이 4중근 포인트. 3중근 포인트일 수밖에 없다. 쓴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X세제곱이 다 누구 건 거야? F 건 거야. 이해돼? 3중근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쓴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한 포인트는 X 빼기 2일 수도 있고 X 빼기 A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몇 개로 나누는 거야? 2개. 혹시 내 말 이해돼?
안 어렵죠, 지금?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스를 우리가 2개로 나눠서 문제만 풀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는 gx의 최소값뿐이다라는 조건까지만 이제 써주시면은 뭔가 나오실 것 같아요. 될까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는 fx라는 친구가 3분의 1의, 3분의 1은 아니죠? 3분의 2였죠? 3분의 2의 x세제곱, 그 다음에 x-2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라는 친구가 3분의 2의 x세제곱에다가 x-a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줄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g라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로 시작하죠? 2분의 1에다가 x-2 하나 있고 x 빼기 a라는 친구 하나 있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g라는 친구가 2분의 1에다가 x-2의 제곱만 갖고 있는 거고.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땡탈락입니다. 그치? 이 새끼는 땡탈락이야. 왜? g는 최소값이 0이에요. x축과 접하니까요. 그런데 얘는 0에서 접하면서 삼중근 형태로 접하는 개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극값이 음수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0이고 얘는 극값이 음수고 말이 안 되지.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으니까 땡탈락이죠. 자, 쓴 말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번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삼중근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뚫는 포인트니까 우리는 최소값 가질 수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쵸? 이 녀석 함수값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녀석의 함수값이 이 녀석의 뭐랑 똑같다? 최소값과 똑같다. 라는 것만 이용해 주시면 A값 정답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요. 우리 수능 특강 다음 단원 거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의 곱하기 x 곱하기 y잖아요. 절대값이 y값 나오고. 네, 그냥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만 솔직히 봐도 그래프만 보면은 원래 루트 2하고 높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참수로 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얘가 이렇게 맞아요. 1된 건데 맞아요. 이게 하필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고 하필이면 기울기가 있는 맞아. 그래서 그렇지. 사인이 맞나?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다른 거에도 쓸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케바케일 것 같아. 나도 한번 그거 고민해볼게. 바로 대답을 하기가 좀. 한번 생각해볼게. 기울기가 있으면 사인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거리 구하고 사인 떼어서 그래도 돼요. 걔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차피 사인값으로 계산해.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어차피 안녕 이게 넓이가 선분 길이인 거거든. 선분 길이를 다 모아놓은 게 넓이이기 때문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면적은 둘이 뺀 차함수와의 면적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둘이를 빼주면 이 선분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선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f가 있고 g가 있어. 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는 f 빼기 g라는 함수를 그랬을 때 여기 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유가 이 선분이 그대로 여기에 딱 내려오는 거고 이 선분이 그대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고. 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길이를 다시 이렇게 윗선을 맞춰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정리인데? 드멜라우스 아저씨의 정리야. 아무튼 뭐 그게 있어. 그거는 생각보다 많은 걸 들고 왔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차함수의 넓이가 무조건 동등할 수 있다.